올해 2월 갑작스레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뒤 잠실과 송파 일대 아파트 가격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몰려들었고 매물은 순식간에 소진됐죠.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시는 해제했던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습니다. 시장엔 혼란이 찾아왔고 호가는 1, 2억씩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잠실, 송파, 대치. 거래는 멈추고 중개소엔 정적만 흐릅니다. 이 영상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우 씨는 올해 53살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봉제 공장을 25년째 운영하고 있죠. 어깨와 손목 관절이 뻐근한 아침이 많아졌고 밤늦게 돌아온 날은 그냥 입구에서 조용히 소파에 몸을 기대다 잠들곤 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나이입니다. 큰아들은 군 제대를 했고 작은 아이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키운 아이들이 어느새 성인이 됐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보다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더 컸죠. 그런 김정우 씨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말을 꺼냅니다. 야, 서울집 하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끝이야. 그 말은 뇌리 깊숙이 꽂혔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김 사장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돈으로 서울에 집 사는 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때가 3월 초였습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 즉 잠실 삼성 대치청담 지역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시기. 잠실 쪽 아파트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매수 대기자들이 중개소 앞에서 줄을 섰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김 사장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이건 운명이다. 이 타이밍 아니면 평생 못 산다. 그가 선택한 곳은 송파구 오금동의 헬리오시티였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 매매가는 15억. 세입자가 7억 전세를 끼고 있어서 실제 들어가는 돈은 8억 정도였죠. 그가 가진 총 자산은 10억, 그중 퇴직금 일부 3억, 아내와 함께 들어놓은 적금 1억, 그리고 아내 몰래 보험을 해약해 받은 환급금 5천만 원.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대출이었습니다. 자신 명의의 신용대출 1억, 부친이 남긴 시골 땅을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2억, 금리는 각각 4.7%, 7.1%. 변동금리 조건이었고 최근 금리 흐름은 불안정했습니다. 매월 나가는 이자는 약 175만 원. 원리금 합치면 220만 원이 넘는 고정지출.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버틸 수 있어 두세 해만 참으면 2억은 오를 거야. 잔금일은 4월 2일. 그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나와 아내와 함께 오금역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서울집 하나 생겼어. 은퇴해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어. 아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기쁨인지 불안인지 김 사장은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주 뒤 정부는 다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강남 3구 전역과 용산구 전체. 당연히 오금동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계약은 했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이었단 사실입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 여부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김 사장은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만 한 상태였고 이제는 송파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고 가구원 전원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1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부천 전세집에 살고 있었고 그곳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송파의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고 전세 계약도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위약금을 줘야 했지만 그럴 여유는 이미 없습니다. 모든 돈은 집으로 들어갔고 이자는 쌓여갑니다. 그가 다시 중개사무소를 찾았을 때 창문에는 매물 정보가 아닌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기사만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썰렁했고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멈췄어요.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어요. 거래 자체가 없어요. 헬리오시티는 불과 며칠 사이에 호가가 2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트리지움 리센츠, 파크리오도 마찬가지. 누구도 그 돈을 다시 주고 사지 않으려는 분위기.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마치 시계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마포, 성동, 광진 같은 지역으로 투자 수요는 옮겨갔습니다. 풍선 효과였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21억을 넘겼고 성동구 프레스티지 자이는 24.5억. 광진구 힐스테이트는 역대 최고가 22억. 하지만 그건 이제 김 사장에게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아파트를 팔 수도 없고 실거주도 할 수 없으며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가 산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멈춘 시간과 감정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사장은 베란다에 앉아 핸드폰으로 헬리오시티의 최근 실거래가를 검색합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동일 평형 금매 12억 8천. 매수 문의 없음. 거래량 제로.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난 그냥 은퇴 후에도 가족이랑 떳떳하게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며칠 뒤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힘든 거 알아. 근데 우리 애들한테까진 영향 안 갔으면 좋겠어. 그 말에 김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 건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무게와 시간 그리고 책임이었단 걸. 그는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정부의 브리핑도 서울시장의 발언도 부동산 전문가의 전망도 이젠 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바란 건 단지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서울살이 작은 안정과 가족에게 남길 집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그 소박함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혼자 무너졌습니다. 정책은 숫자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짓눌리는 건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무너진 건 정말 투기꾼들 뿐이었는가? 이 이야기는 김정우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현재이자 누군가의 내일입니다.